페이지 번호 읽어봐. 97쪽이 5번이요. 97쪽에 97쪽에 1번? 5번이요. 5번? 그리고 100쪽에 있는 거. 100쪽에 2번? 98쪽에 7번. 98쪽에 7번? 또 있어? 없어? 100쪽에 4번. 100쪽에 4번?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 말이야. 일단 원래 숙제가 너는 숙제 질문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일단 96쪽을 봐봐. 96쪽. 그 96쪽의 그래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A와 B의 증기압 곡선 그래프가 나와 있어, 그지? 용매 A와 B의 증기압 곡선이 나와 있고 A, B 이렇게 있어서 1기압 T1 그지? T1, T2, A에 끓는 점, B에 끓는 점 그지? 근데 두 번째 그래프에 보면은 A 100g에 B 100g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A 100g 기억 니은인데 A 100g에 C 0.1몰 그러면 얘 몇 몰랄 정도? 1몰랄 정도야. 그지? 기억도 1몰랄 정도, 니은도 1몰랄 정도야. 그지? 그리고 얘가 T3, T4가 됐다는 거인데 뭐 별로 해줄 얘기는 없고 야 이게 A에 끓는 점 얘가 B에 끓는 점인 건 알겠지? 그리고 T3가 A 1몰랄 정도일 때 C가 1몰랄 정도일 때 A에 끓는 점이 올라가서 끓는 거야. T4가 B가 끓는 게 더 낫지. 이렇다는 얘기는 델타 T가 A가 B보다 훨씬 커서 몰랄 오름상수가 A가 몰랄 오름상수 B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야. 그지? 꽤 많이 클 거야. 돼?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온도가 점점 올라갈 때 가열을 할수록 점점 온도가 올라가지. 끓고 나서.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 때문이야? 용매가 증발해. 용매가 기화돼. 그래서 점점 농축돼서 몰랄 온도가 증가하니까 끓는 점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야. 요거 이제 중등 내용인데, 그지? 방금 요 내용은 중등 내용인데 그걸 까먹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어제랑 수업을 해보니까 그걸 모르더라고. 나도 깜짝 놀라서 알려주는 거니까 알아들어?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됐어? 자 그러면 97쪽에 5번 문제부터 봅시다. 97쪽에 5번 문제를 보면은 수증기로 포화되어 있대. 이게 수증기로 포화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포화는 순수한 물이 포화 상태에서의 증기압이겠지. 이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으로 포화되어 있고 자 0.1 몰랄 정도 0.2 몰랄 정도 A 수용액이 있어. 그러면 몰 분율로 따졌을 때 용매의 양이 같다라고 할 때 같다라고 할 때 몰 분율로 따지면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물의 몰 분율이 얘가 더
얘가 더 크지? 물의 몰분율. 그지? 뭐야? 가랑 나니까. 가가 더 크지? 그지? 자,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의 증기압 곱하기 용매의 몰분율. 아씨, 용액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증기압은 증기압 내림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래서 증기압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가가 더 커, 그지? 그리고 얘네들이 증기압보다 더 많이 증기로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똑같은 개수씩 한 10개, 얘가 10개를 빨아들이면 얘는 20개 빨아들여야 돼, 증기를. 그지? 그래서 얘가 10개씩 똑같은 속도로 빨아들인다고 할 때 얘가 더 빨아들이기 때문에 용액 전체의 부피는 나가 더 커지게 될 거야. 그지?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영상도 틀어놨는데 주댕이가 헤매고 지랄이야. 안타깝게. 자, 어쨌든 기억에서 물의 몰분율은 나가 가보다 크다 하면 안 되겠지? 가가 더 커. 니은의 증기압력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지? 물의 몰분율이 크니까 물의 증기압, 용액의 증기압은 가가 더 커야 돼.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용액의 부피는 나가 가보다 크다. 당연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고요. 98쪽에 7번을 봅시다. 7번을 보면 물의 몰랄 오름상수가 0.51 도씨 퍼 몰랄 농도지. 근데 기억에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0.51, 100.51이야. 그러면 1몰랄 농도란 얘기지. 예, 기억 수용액 자체가 1몰랄 농도란 얘기고, 니은은 몇 도씨래? 니은은 101.2도씨야. 02도씨야. 얘가 2몰랄 농도란 얘기지. 얘가 2몰랄 농도란 얘기야. 용질은 증발해 안 해? 안 해. 물 100g에 0.1몰이 녹아 있어야 1몰랄 농도가 되니까. 기억, 그지? 6g이 0.1몰이란 얘기야. A의 분자량은 60이 되겠고, 몰질량은 돼? 분자량으로 나오네. 진짜 아세트산인가 봐. 근데 아세트산은 같이 증발할 텐데 좀. 자, 기억에서 증기압력은 기억과 니은이 어때? 끓었지? 기억도 끓고 니은도 끓고 하니까 1기압이어야 해. 둘 다. 그리고 디귿에서 니은의 물의 질량은 50g, 0.1몰은 변화가 없으니까 50g이 되어야 2몰랄 농도가 되겠지? 돼? 101.02도씨에서 끓고 있다는 얘기는 이 수용액의 몰랄 농도가 2몰랄 농도다라고. 왜? 네가 건드렸어? 괜찮아. 혹시 이번 주에 빠지는 친구가 있을까 싶어서 찍는 거니까. 있나? 계약했지, 다. 아직 안 했냐? 했냐? 했지. 왜 안 하지? 안 했는데. 막 날라리 학구네. 대부분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100쪽에 2번, 4번을 한번 풀어보자. 이번 문제를 보면 A의 질량이 0g일 때 T1, T4가 되는데 T1이 T4보다 작아. 이렇게 된대, 그지?
그러면 용매가 용매가 가와 나지. x랑 y구나. 얘가 x구나. y. x에 끓는 점이 y에 끓는 점보다 낮아. 그리고 wg 들어갔을 때 T2가 돼. T2 얘더라. 가열 곡선을 떡하니 살펴보면 일단 증기압 T1이 X가 원래 이렇게 끓어야 되는데, 그지? 같은 질량 들어갔더니 X 이렇게 끓고 Y 이렇게 끓는데 T1, T4 Wg 들어갔을 때 같은 물 온도일 때 얘가 끓는 온도가 같아져. 뭐냐? 같아져.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이 어때? X가 더 크지? 그지? 그래서 KB는 X가 Y보다 더 크다. 그지? 그리고 또 EW로 들어가면 몰랄용도 또 똑같지? 더 많이 올라가겠지? T3, T5 얘가 더 클 거야. 그지? 얘 간격보다 크잖아. 그지? 얘 간격 같겠지? 이렇게. 그래서 T1에서 증기압력은 X가 Y보다 크다. 당연하지. T1에서 X는 1기압이야. Y는 1기압이 안 됐고. 그리고 몰락 흐름 상수는 X가 Y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지. 맞고. 디귿은 T3가 더 커야 되고. 돼? 자, 4번 문제를 봅시다. 4번 문제를 보면 삼투압인데 삼투압이 서로 농도가 다른데 Vml 얘는 A몰 농도 얘는 B몰 농도에서 (500ml) 0.8A가 됐대. 이쪽에 500ml 0.8A 몰농도, 그지? 그리고 이렇게 돼버렸어. 알아? 야, 반투막을 통해서는 누구만 통과해? 용매만 통과해. 용기는 통과를 못해. A는 통과를 못해서 여기에 있는 A의 몰수랑 이쪽에 있는 A의 몰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곱하면 돼. 그래서 A 곱하기 V 밀리몰 밀리리터지 하고 0.8A 곱하기 500 밀리몰 이 같아야 돼. V는 몇이야? 400 돼? V가 400 돼? 400이고 여기에서 피스톤이 멈췄다는 얘기는 삼투압이 같다는 얘기지? 농도가 같다는 얘기야. 얘도 0.8A 몰 농도야. 돼? B 곱하기 V 밀리몰은 400, 400이니까 300ml겠지? 그지? 0.8A 곱하기 300 밀리몰이 되는 거야. 그래서 B를 계산 400이니까 400으로 놓고 V에다가, 그지? B를 계산해 보면 나올 거라는 거지. 하지만 0.6A네. 돼? 4대 3이니까 4대 3 4대 3 그지? 그래야 같은 값이 나오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은 나에서 실린더 기억력 안에 들어있는 A의 몰롱도는 같아야 하는 거. 요게 힌트로 알려준 거야. 기억이. 니은에 V는 400이다. 당근이고 디귿에 B는 0.6A다. 맞지?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우리 말이야. 오늘 3단원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1단원의 내용하고 2단원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몇 개 없는 거 알지? 얘들아, 1단원이 말이야. 기체 법칙인 거 알지?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PV는 일정. 보일 법칙. 이거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근데 이 일정한 걸 뭐 취급하라고? 몰수 취급하라고. 그럼 맞는다고. 그리고 이거 그래프 PV 그지? 이렇게 나타난다. 면적이 같더라 라고 하는 내용. 하지만 뭐 이렇게 겁나 단순하다. 여기 이제 몰수 취급해주면 거기다 맞아. 그리고 말이야, 실수를 안 하려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져서 집어넣어서 계산하잖아. 하지만 까먹지 않고 표기해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거 문제 풀이할 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단위를 반드시 기입해준단다. 기압미터로 나와 있으면 저렇게 적어주고 쟤를 뭘 취급해? 몰 취급해. 원래 의미는 몰이 아니야. 원래 의미는 몰이 아니고 기압미터는 어떤 물리량을 나타낸다 그랬냐? 기억나냐? 에너지량이야. 1과 에너지 할 때 에너지량이야.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어쨌든 몰수 취급하면 돼. 그럼 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밀리미터의 퀴즈로 나왔다. 그럼 난 밀리미터의 퀴즈에다가 리터 이렇게 단위를 꼭 기입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고 이렇게 던져놓고 하지만 생각 없이 해도 단위는 까먹지 않고 적어놓는다는 거. 그지? 예전에 문제풀이 해줄 때를 상기해보면 그럴 거라고 생각돼. 자, 그리고 압력이 일정할 때 뭐분의 뭐 절대온도분의 부피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 얘도 뭐 취급해? 몰수 취급해라. 그럼 틀리지 않는다. 얘 같은 경우엔 절대온도의 단위는 켈빈밖에 안 돼. 온도는 절대온도밖에 안 돼. 섭씨 온도로 쓰면 안 돼. 그래서 난 온도항은 단위를 안 써. 그냥 T, 몇 T, 300 그냥 써. 그러고 말아. 아무튼 이렇게 써주고 얘에 대한 그래프는 온도와 부피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 얘네 둘 섞어 T분의 PV가 일정하다. 이게 보일-샤를 법칙인데 이게 과정이 없어. 과정이 없지만 써먹기 겁내 좋다. 얘도 몰수 취급해라. 그지?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일부러 안 넣은 이유가 몰수 취급하니까 기체의 부피를 그냥 뭐 하지만 단위 까먹지 말자. PV 들어가면 무조건 단위를 까먹지 말아야 되고 T는 절대온도밖에 없으니까 T로 잡으면 되고 얘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타나지면 T1, T2 P1, P2 이거지. 그지? 보일 법칙 그래프로 표현이 되면 샤를 법칙을 응용하라고. 그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크면 온도가 높은 거. 그지? 요 보일 법칙의 요 곡선 있잖아. 얘를 드몬곡선이라고 하는 거 알아? 아직 물리학에서 안 배웠지? 물리의 연력학 들어가면 저게 드몬곡선이야. 자, 그리고 샤를 법칙 곡선에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면 보일 법칙을 응용하라 그랬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은 거. 그지? 압력을 해서 P1이 더 큰 거. 이렇게 활용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PV는 nRT가 얻어지는 거지.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여기다 적용시키면. 그지? 그래서 PV는 nRT는 어디다 써?
기체의 분자량을 계산하는 데 쓴단 말이지. PV분의 WRT. 그지? 변형만 잘해주면 돼. 아니면 밀도 곱하기 P분의 RT. 알지? 그리고 이제 볼턴의 분할 법칙이 나오는데 걔는 그냥 몰분을 소개하는 정도. 얘네들이 섞여봤자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냥 얘네들만 적용하잖아. 각각 따로따로 A에다가 B에다가 따로따로 적용하고 전체 압력 계산을 해. 그러면 A 부분 압력, B 부분 압력 더하면 전체 압력이 되고, 아니면 A, B 가리기 싫다. 그럼 걔네들 몰수만 더해줘도 전체 압력이 나와. 몰수 취급하면 다 돼. 그래서 1단원의 기체는 몰수 취급하면 다 돼. 크게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특별하게 어렵게 잘 느껴. 이상하게. 문제 풀다 보면 단위만 잘 집중해서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액체인데, 액체에서는 분자 사이 인력에 대해서 건드리지. 딱 거기에 잘 맞거든. 그래서 쌍극자는 극성 분자 사이의 힘이고,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다 작용하는 힘이고, 수소결합은 되게 독특한 구조. 플로린 산소 질소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는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그지? 그렇게 해서 분자 사이 힘의 척도로 사용되는 게 증기압. 그래서 방금 전에 증기압 곡선까지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증기압 곡선을 연장시켜서 고체까지 연결되면 상평형 곡선이 얻어지고, 그래서 상평형 곡선에서 물의 상평형 곡선, 융의 곡선, 이 기울기에 따라서 액체의 부피, 고체의 부피가 달라지는 내용. 그리고 고체에 대한 내용이 되게 깜짝 놀랐다 그랬죠. 내가 이제 중간고사 보는 와중에 1학기 물질과 에너지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화들짝 덮쳤다 그랬지. 결정구조가 전혀 안 나와. 오,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림 빼느라고 정신없었어. 그림 빼고 그냥 이온 결정, 원자 결정, 분자 결정, 금속 결정의 특징들만 정리한 거야. 딱 이상해. 너무 어색해. 근데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게 1학기용이야. 그러니까 1단원이 내용이 적을 수밖에 없어. 각각의 반원별로 내용이 조금일 수밖에 없어. 생각보다 많지 않아. 또 완자 챙겨왔냐? 예. 오? 챙겼네. 미리 복사해놨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된 게 1단원. 2단원 내용 뭐야? 2단원 맨 앞부분이 뭐게? 물에 대한 특징이야. 물의 특징. 구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나도 좀 납득은 잘 안 가는데, 물을 만능 용매라고 그러거든. 사실상 대학 과정에서는 물이 유니버설 솔루션 해가지고, 솔벤트 해가지고 뭐든지 다 녹인다 해서 용액을 건드릴 건데 물을 먼저 건드린 이유가 요거인 것 같아. 그래서 물의 특징,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표면 장력이 크더라. 물의 특징은 뭐 때문에 나타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난다. 뭐 표면 장력이 큰데 그러면 부착력과 응집력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단순함기 내용이야. 그리고 뒷부분이 용액에 대한 내용인데, 용액을 다룰 때 용액의 성질,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총괄성이라고 불러. 이 총괄성은 뭐라 그랬어? 용질의 입자수가 변화시키는 용매의 특성치를, 이게 총괄성이라고 그랬지. 용질의 성질은 관계가 없어. 용매의 입자수에 의해서만 용매의 성질의 변화가 나타나. 그게 총괄성. 그래서 요거 다룰 때 농도학에 집중하면 딱 좋다 해서 농도에 대해서, 그지? 이미 배웠지만 몰랄 농도를 새롭게 배운 거지. 그래서 농도항들 정리해주면, 자, 증기압 내림.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의 몰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증기압 내림은
용질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야. 알지? 요 그래프에 대한 뜻까지도 지난번에 그래프에 해석하는 내용까지 적어줬고, 그리고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은 몰라 정도 곱하기 오름 상수 내림 상수라 그랬지.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해? 분자량 확인해. 그지? 그리고 삼투압은 몰농도야. 삼투압 법칙에서 몰농도 곱하기 얼T가 된다. 파이 이퀄 C 얼T. 그지? 요 내용이 이제 2단원 끝. 자, 우리 3단원. 3단원 헬스 법칙이지. 그지? 엔탈피부터 시작해. 응? 엔탈피부터 시작해. 엔탈피는 말이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절대값은 알아 몰라? 몰라.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단다. 안다 그러면 사기꾼이야. 그지? 안다 그러면 사기꾼이야. 그래서 변화량밖에 측정을 못해. 변화량밖에 측정을 못하는데 변화량은 뭐로 측정해? 열량으로. 흡수 방출하는 열량으로 엔탈피 값을 측정해. 그러면 열량 값은 어떻게 계산해? CM 델타 T로 측정을 해. 알아들어? 근데 이제 옛날 내용에 약간 집착하는 선생님 계시면 간열량계, 통열량계 이렇게 있을 거야. 다른 게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르면 알려줘야 되고, 안 다르면 뭐 괜찮고. 응? 자, 근데 이제 열량, 무조건 열량을 측정하면 엔탈피 변화냐? 그렇지 않아. 어떻다 그랬어?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돼?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엔탈피 변화가 열량 변화랑 같아. 압력이 일정하지 않잖아.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이 달라진다. 그럼 내부 에너지야. 그때의 열량 변화는 내부 에너지 변화야. 그렇단다. 그렇게 구성돼. 지난주에도 얘기해줬어. 요 내용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엔탈피 변화는 생성물질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질의 엔탈피를 빼는 거라서 발열 반응의 델타 H는 0보다 작고 흡열 반응의 델타 H는 0보다 크다. 그러지? 요 내용 알고 있지? 돼? 알아? 알겠지 뭐. 모르면 어쩔 거야. 뭐. 할 수 없지. 버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알겠지? 그지? 델타 H는 그냥 열량이구나. 열량 변화로부터 이 물질이 가진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돼? 발열 반응이면 생성물질의 엔탈피가 반응물질의 엔탈피보다 더 작겠구나. 춥지? 살을 문대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습관이야? 요쪽에 앉으려면 저 녀석처럼 외투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좋아. 진짜는 추워요. 냉방병. 냉방. 알았어. 그럼 틀어놔도 되는 건가? 추우면 얘기해. 괜히 병 걸리는 것보다 에어컨 끄는 게 나아. 덥다는 놈 있고 춥다는 놈 있잖아? 그럼 난 꺼. 내가 더워도 꺼. 춥다는 놈 있으면 그 새끼는 병 걸릴 거거든. 응? 병 걸리면 안 좋잖아. 그지? 자, 아무튼 이렇게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야? 헬스 법칙이라고 했지. 응? 한글이 굉장히 못난이라서 그지? 저렇게 영어 표현을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 영어로 쓴단다. 자, 헬스 법칙은 뭐 때문에 성립되는 거야?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가 같으면 어떤 경로를 흘러가더라도 전체 변화량은 똑같더라. 그지? 델타 H가
함수가 무슨 함수?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이게 연력학에서 다루는 함수들이 모두 다 상태 함수야. 그래서 연력학은 처음 상태, 마지막 상태만 다뤄. 중간 과정 다뤄 안 다뤄? 안 다뤄. 그래서 요즘에 물리학을 전공하는 박사나, 아니, 연력학을 전공하는 박사나, 연력학을 전공하는 화공과 학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뭘 해? 중간 과정을 해. 처음과 끝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중간 과정을 해. 그럼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 다루는 게 대표적인 기후야, 기후. 날씨가, 기후란다. 날씨야, 날씨. 처음과 끝이 없잖아. 계속 변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야. 날씨가. 요거랑 비슷한 게 담배 연기 이렇게 뻑 피면 그냥 연기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거잖아. 처음은 뻑 하고 여기 몰려있지만 마지막은 균일하게 흩어지는 거야. 이게 마지막. 그 중간 과정 계속 변해. 그러니까 결론 안 나는 싸움을 하는 게 연력학 지금 가장 불쌍해. 내가 볼 때 저기 옛날에 화학 올림피아드 할 때 물리 올림피아드 선생이 서울대 박사 학위를 따고 포닥을 하나 그러고 근데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전공이 뭐예요? 그랬더니 연력학이래요. 연력학? 더 증명할 게 있나? 그랬더니 비평형이래. 아, 골치 아프겠다. 그렇단다. 연력학은 이미 다 완성된 학문이라고 보여져 원래는. 응? 처음과 끝이 같으면 어떤 경로를 거쳐가도 같아. 결과값은 다 합하면. 근데 나머지 연력학은 요 사이를 하는 거죠. 미친 거지. 계산하고 싶어서 난리 난 거지. 아주 정신 나간 것 같아. 자, 아무튼 이게 헤스 법칙이다. 그러면 헤스 법칙이 적용되는 건 엔트로피만 그래? 엔탈피만 그래? 엔트로피도 그래. 엔트로피에서 연결되는 내부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엔탈피도 되고 엔트로피도 되고 깁스제어 에너지도 되고 다 적용돼 있어. 상태 함수라고 불리는 거.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워? 엔탈피 하고 엔트로피만 배울 건데 엔트로피는 계산할 게 아니야. 너희들 보고 계산 안 시킨다. 그냥 얘 엔트로피 어때? 네가 좀 더 못생겼네? 이런 거 가르쳐. 얘가 엔트로피가 좀 더 높게 생겼네. 이게 무질서하게.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 것 뿐이니까. 자, 헤스 법칙은 그래서 우리 28쪽을 펴자고, 교재. 28쪽. 이미 한 거지만 28쪽에 보면은 헤스 법칙 에 대해서 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라 를 알려준 내용인데 거기 있는 거 또 하면 좀 그렇지? 얘들아 하나 만들자. 어제 원래 금요일이 첫 수업이니까 일주일에 시작 수업이니까 하다가 마션이 생각났어. 마션 봤어? 봤어? 마션에서 요즘에 TV에서 마션을 많이 하더라고. 오디세이의 주인공이 맷 데이먼이잖아. 맷 데이먼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꽤 해. 지금 본 슈프리머스 이런 것들도 한단다. 본 아이덴티티부터구나. 본 시리즈. 근데 아무튼 마션에서 감자 기르려고 뭐가 필요해? 물 필요하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막 뭘 태우면서 물이 쪼르륵 따라지는 장면이 나와. 그 반응식을 적어볼게. 하이드라진을 태우는 거란다. 아마 거기에서 설명이 나올 텐데 하이드라진 연소가 우주에서 물 만드는 거야. 얘 반응 엔탈피가 궁금해서 주어진 반응식들이 일단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을 쓸 거고 내가 만드는 거야.
저런 문제 있어요? 내가 만든 거야 그냥. 얘를 델타 H1 얘를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암모니아가 하이드라젠하고 수소가 되는 반응도 일부러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수소기체가 연소돼서 물이 되는 반응 델타 H3라고 할 때, 그지? 지난주에 알려준 내용 속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할 거야. 아니? 자, 여기에 있는 물질들을 살펴봐. 일단 화합물을 중심으로 봐서 얘가 있는 반응식이 두 번째 반응식이지. 얘 1번식, 2번식, 3번식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반응식에 생성물질에 포함되잖아. 두 번째 반응식에 생성물질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반응에서는 얘가 반응물질에 있으니까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값을 넣을 거야. 알지? 자, 그리고 물 있지? 3번식에 있어. 3번식에 생성물질에 있고, 실제 반응식에도 생성물질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같은 위치에 있어. 그래서 3번식을 더할 거야. 알아들어? 이렇게 되는데 개수부터 확인하는 거야. 또 곱할 필요 없네. 그지? 개수가 같으니까 곱할 필요가 없어. 얘도 개수가 같으니까 곱할 필요가 없어. 숫자를.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쭉 훑어봤을 때 얘네 두 개의 반응식을 넣었는데 산소는 있단 말이야. 근데 질소가 없어. 그래서 질소가 있는 반응식까지 한번 넣어보자. 원래는 화합물 위주로 보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질소만 얘네 둘에 없어. 그래서 질소 1번식에 반응물질에 있고 얘는 생성물질에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반대 위치에 있어서 얘도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야. 자, 그러면 식으로 표현해주면 3번식에서 2번식, 1번식, 2번식 빼자. 그러면 반응 엔탈피는 델타 H3 빼기 델타 H1 빼기 델타 H2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아직은 확신하면 안 되지. 확신하려면 내가 확인하라 그랬지. 나도 확인한다고. 문제 대충 풀기로 유명한 나도 이 헬스 법칙 이렇게 하고 나면 확인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요 식대로 적어주는 거야. 플러스는 그냥 쓰는 거야. EH2, O2 원래 상태도 써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앞뒤 바꿔 쓰라 그랬지. 반응물 생성물. 자, ENH3 N2 3H2 2번식도 바꿔 써야 되지. N2H4 H2 ENH3 해서 반응은 반응끼리 생성은 생성끼리 더해서 서로 겹치는 녀석을 없애라고. 3 없어지고 없애면 그대로 나오지. 똑같이. 맞게 했네. 이건 검토하는 영역인 거고, 그지? 먼저 풀 땐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헬스 법칙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조금 더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 알지? 지난주에 이어서 요거 한번 해본 거야. 안 적혀 있으니까 적어. 28쪽 아래쪽에다가 적어. 뭐야? 예. 펜도 안 들고 다니고 완전 개똥 같은 새끼야. 성민아, 이번 주 숙제만 한 거지 앞에 거 안 한 건 뭐. 그쵸.
딱 치세요. 고체는 시험 하루 전날 할 거예요. 어? 고체는 시험 하루 전날 뻑하면 전부 쓰려고 지랄이 어디서 개소리야. 어차피 안 오잖아요. 맞아. 단순한 게는 나도 잘 못했어. 시험 대비 시작하면 한두 번 정리해주고 알긴 하지. 다 떴죠? 안 떴죠 아직? 빨리 떴죠? 빨리 쓰세요. 다 썼죠? 봐봐.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배울 건데, 야, 연력학에서 표준 상태 몇 도씨? 25도씨. 우리가 말이야 1학기 때 KW 물의 이온화상수 할 때 몇 도씨? 25도씨를 강조했지. 연력학에서 기준 표준 온도는 25도씨야. 0도씨 1기압 걔도 표준 상태라고 했지. 걔는 기체에서 표준 상태야. 그 기체 상수 R을 계산하기 편한 STP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드 프레셔하고 25도씨 1기압 이 꼭 깨야 되나? 기압은 달라도 돼. 사실은 25도씨가 기준 표준이 되는 온도가 되는 건데 연력학적으로는 그래서 25도씨 1기압을 SATP라고 해서 똑같이 표준 상태라고 한국말로는 번역하지만 A가 붙는다. 앰비언트 스탠다드 앰비언트 템퍼러처 앤 프레셔. 그래서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에서부터 물질이 1몰 생성될 때, 얘들아 표준 상태는 말이야 요 1몰도 포함하고 있다 원래. 표준에 대해서 연력학적인 표준에 대해선 1몰도 포함하고 있어. 근데 용액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용액은 연력학에서 표준 상태는 25도씨 1몰로인 거야. 기체일 때 1기압이야. 뭐 이렇게 표준에 대한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단다 이미. 그래서 그 표준 생성 엔탈피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 F는 포메이션이야. 생성 만들어내는 포메이션. 그리고 요 노트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25도씨 1몰. 알아들어? 그래서 가장 안정한 물질 원소로부터 그 물질 1몰이 만들어질 때 엔탈피 변화가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고. 자, 나처럼 이렇게 개발세발 쓰고 가장 치명적인 게 상태항 쓰는 게 가장 치명적인 건데 그냥 뭐 나 귀찮으니까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이니까 문제 속에서는 상태가 안 나와 있으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원래는 안 되는데 뭐 나니까 얼굴 보고 참아주는 거지. 알아들어?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이 표준 생성 엔탈피.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렇게 해서 물론 GGG다. 기체야. 질소가 액체 상태가 25도씨에서 안정한 상태가 아니잖아. 안정한 호mon소 물질일 때라서. 델타 H는 표준 생성 엔탈피가 아니야. 어떻게 써야 돼? 1몰이 만들어져야 돼. 이게 바로 암모니아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된단다. 근데 내 책을 다 버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물리화학
대학 쪽 책은 엄청 많이 읽었거든. 대학과정 책들 내가 대학생 때도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드 수업하면서도 이렇게 물리학 책들 많이 읽고. 근데 거의 교과서 같은 게 피터 애킨스라고 해서 저자가 이 사람 책을 많이 읽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학 때 배우는 게 4판, 4th 에디션, 3판, 4판일 거야. 군대 가기 전에 3판, 군대 갔다 왔더니 4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올림피아드 준비할 때 7판, 8판, 10판까지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무슨 무어라는 사람의 뭐 이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 거는 옥스토비 것도 보긴 했는데, 일반화학, 물리화학인가? 일반화학인가? 있긴 한데, 거기에서 애킨스 거에서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읽은 것 같은데, 바뀌지 않아. 한 10년 전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읽은 것 같은데, 바뀌질 않네, 계속. 이렇게 돼. 포메이션이 된단다. 아무튼 안타깝지만 이렇게 쓰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틀렸나 봐. 틀리게 설명했나 봐. 그 사람 설명으로는 칼로리도 안 쓰기로 했다고 내가 거기에서 읽었거든. 근데 칼로리 쓰잖아. 그러니까 네, 사기당했나 봐. 책에서. 자, 아무튼 표준 생성 엔탈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야, 안정한 순물질, 안정적인 혼원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몇이다? 0이다. 왜냐하면 얘 흑연이 있어. 흑연에서 흑연을 만들 거야. 이게 돼? 변화가 없는 거잖아. 탄소는 가장 안정한 호동소 물질이 흑연이거든. 그래서 흑연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어떻게 돼? 하면은 변화 방식이 흑연에서 흑연이야. 변화가 없어. 그러면 안정한 호동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 알아들어? 산소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몇이야? 0. 알지? 가장 안정한 호동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 알아들어? 그리고 표준 생성 엔탈피가 살짝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물질의 안정성을 비교해 줄 수 있는 척도가 된단다. 생성 엔탈피가 낮을수록 발열량이 많을수록 그 물질이 생성될 때 발열량이 많을수록 안정적인 물질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단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지랄하는 거야? 헬스 법칙에다 써먹으려고. 헬스 법칙에다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자, 거기에 프로페인,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반응식, 프로페인이 메세인과 에텐인데, 예로 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때 표준 생성 엔탈피 메테인부터 할까? 메세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흑연으로부터 흑연 그리고 수소기체에서 메세인 1몰 얘가 메세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지. 그리고 에센 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두 개의 흑연에서 두 개의 수소기체랑 C2H4가 되는 에센의 표준 생성 엔탈피. 그리고 프로페인은 아이고야 팔 아프다. 팔인데 팔 아프다 하면서 쓰려니까 왜 팔이 틀리지? 델타 HF의 노트에서 C3H
8. 익해요. 그지? 이렇게 보면 얘 여기 있잖아. 그지? 생성 엔탈피는 표준 생성 엔탈피는 물질이 생성되는 물질이 무조건 생성 물질이 있어. 그지? 반드시 포함되는 것들은 다 생성 물질이 있어. 그지? 그래서 반응 물질에 있는 것만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돼. 그러면 1번 더하고 2번 더하고 3번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결국은 반응의 엔탈피는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 모든 합에서 반응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모든 합 해준 게 반응 엔탈피로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다. 물론 얘도 표준 상태이어야 되겠지. 그지? 25도씨. 알아들어? 돼? 요 내용이다. 그래서 29쪽에 내가 원래 칠판에는 한글 잘 안 쓰는데 타이핑은 그래도 한글로 썼잖아. 그지? 오타 있다.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H2O 앞에 E를 없애야 되겠지. G도 L로 해야 되겠지. 고쳐라.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얘 고쳐. 오타. 돼? 그리고 엑서사이즈 1 해서 얘가 나와 있고 엑서사이즈 2도 오타가 있지. O2야. 엑서사이즈 3은 복붙해놓고선 고쳐 쓰려고 하다가 까먹고 그냥 넘어갔겠지. 그치? 그런 부분이 보이지. 자, 이 엑서사이즈 2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3 곱하기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 더하기 4 곱하기 수증기냐 물이냐 수증기의 표준 생성 엔탈피 빼기 3 곱하기 프로페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 해주면 반응 엔탈피겠지. 그지?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반응 엔탈피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단다. 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통하면 반응 엔탈피 계산이 정확해져. 정확하게 이루어져. 틀리질 않아. 여태까지 헬스 법칙이야. 여기까지 헬스 법칙이야. 돼? 얼추 적을 수 있지? 엑서사이즈 3은 하지 말자. 근데 이거 반응을 몇 개 찾아볼까 하다가 말았어. 자, 30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결합 에너지가 나와.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는 말이야. 원래 대학 과정에서 쓰는 명칭은 결합 해리 에너지다. 그래서 정의가 두 문구로 돼 있어.
1몰의 결합이 기체 상태, 기체 상태에서 물질이 기체 상태에서 1몰의 결합이 형성될 때 결합이 형성되면 어떻게 돼? 방출하는 에너지 또는 1몰의 결합이 끊어질 때 흡수하는 에너지 이렇게 잡는단다. 방출하는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 둘 다 얘기해. 그래놓고선 명칭이 결합 해리 에너지래. 결합도 되고 해리도 되고 할 때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야.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야. 얘를 이제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결합 에너지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일부러 안 읽은 거 기체 상태. 밑줄 쳐라. 교재에 기체 상태라고 써있지. 결합 에너지 땡땡 옆에 기체 상태의 하고 나와있어. 기체 상태가 아니면 결합 에너지 이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를 막 공급해. 근데 액체 상태에 물질에서 결합 에너지를 측정하겠다고 막 에너지를 공급하면 기화될 수도 있잖아. 그지?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화된 다음에 결합이 끊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결합 에너지를 확인할 땐 기체 상태. 되겠어? 이야, 그림 잘 그렸다, 그지? 원리하고 써놓고 내가 그림만 그렸잖아, 동그라미 그림. 원자 두 개가 결합돼 있고 화살표 이렇게 가 있고 원자 두 개가 떨어져 있고, 그지? 요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질 땐 에너지를 어떻게 해? 우리 1학기 때 3단원 할 때 르샤틀리에 원리 다루면서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개똥 같은 새끼들아.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무슨 반응이라고? 무조건 흡열 반응이라고. 아닌 경우 있냐고 없냐고.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어. 저 목성의 핵이나 지구의 핵 위치나 뭐 이런 아주 압력이 높고 막 그런 상황에선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상황 아니면 실험실 정도의 높이는 압력 정도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그거 예외적인 경우를 찾기가.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무조건 흡열, 가까워진다 무조건 발열.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꼭 이렇게 기억해. 알겠어? 응? 자, 그러면 이 결합 해리 에너지는 결합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으로 표현된단다. 결합 에너지가 0보다 작대 그건 표기 오류야. 결합 에너지가 음수로 나왔어. 그건 표기 오류야. 알겠어? 잘못 표기한 거야. 그 사람이 착각한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물리를 모르는 거야. 화학을 모르거나 물리를 모르는 거야. 결합 에너지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으로 표시해준다. 알겠니? 결합 에너지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럼 우리 이 결합 에너지를 어디다 쓸 거야? 또 헬스 법칙에 적용시킬 거야. 뭐냐면 과정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반응 물질에서 생성 물질로 가는데, 내가 거기다가 이야 영어로 써고놨어.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로 가는데 과정을 어떻게 돌릴 거냐면 모두 원자 상태로 뜯어지고
원자 상태에서 결합을 새롭게 생성하는 요 과정으로 잡아줄 거야. 그래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될 때의 반응 엔탈피. 얘 델타 H1, 얘 델타 H2 이렇게 잡아줄 거야. 자, 반응 물질의 모든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야, 방출하는 반응이야? 여기 흡수돼, 방출돼? 흡수돼야 되겠지? 흡열 반응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그래서 박스에다가 네모, 구동을 쓰라고. 0보다 크다고.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돼? 각각의 원자 상태에서 생성물질로 결합을 막 형성해. 그럼 얘는 무조건 발열 반응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돼. 되겠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델타 H1은 뭘로 돼 있어? 결합 에너지 하고 돼 있겠지? 그지? 델타 H1은 반응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결합 에너지를 합한 값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지? 뜯어내는 거니까. 근데 얘 합이 0보다 크잖아. 그냥 등식을 쓰면 돼. 오케이? 근데 델타 H2는 어떻게 돼? 얘도 생성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결합에 결합 에너지를 합한 거랑 같을 텐데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고. 그지? 부호가 반대지. 그래서 얘한테 마이너스 값을 넣어줘야 돼. 돼? 그러면 반응 엔탈피는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가 되지만 얘네들을 옮겨 적으면 반응 물질의 모든 결합 에너지의 합에서 생성 물질의 모든 결합 에너지의 합을 빼주면 반응 엔탈피가 대략적인 반응 엔탈피가 나와. 정확한 반응 엔탈피는 안 돼. 요거 기체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야. 액체가 껴있으면 이것도 불가능해. 알지? 결합 에너지 자체가 기체 상태에서 결합을 시켜주거나 풀어낼 때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라서 액체나 고체가 껴있는 반응이면 결합 에너지를 통한 반응 엔탈피 예측은 불가능해. 불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야 해. 그렇지만 정확한 반응 엔탈피는 돼, 안 돼? 기체에서 안 돼. 안 된단다. 실제로 되질 않아. 왜냐하면 자, 탄소와 탄소의 단일 결합을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있을 때 수소,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야. 얘네들 다 탄소와 탄소의 단일 결합이지. 그지? 1번 결합, 2번 결합, 3번 결합. 그지? 모두 다 탄소와 탄소의 단일 결합이야. 근데 1번 결합, 2번 결합, 결합 에너지가 같을까? 다르대. 미묘한 차이가 있대. 얘가 끊어졌을 때 결국 어떻게 돼? 얘랑 나눠지는 거잖아. 그지? 얘 2번이 끊어지면 얘랑 얘로 나눠지는 거잖아. 그지? 생성물의 안정성의 차이가 살짝 생긴다고 해. 그렇대. 그래서 결국은 흡수하는 에너지가 다르지. 끊어낼 때.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 대충 확인하는 거야. 알아들어? 결합 에너지에 대해서는 대충 확인하는 거야. 근데 우리 고등학교 화학 영역에서 물질과 에너지에선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냥 결합 에너지는 고정값이야.
알아들어? 고정값이야. 그래서 반응물질의 전체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질의 전체 결합 에너지 합을 빼준 값이 반응 엔탈피다. 어떤 상태에서? 기체 상태에서. 액체나 고체가 포함되면 그것도 못 써먹는다. 알아들어? 그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예를 드는 게 프로페인으로 메세인과 에센으로 만드는 그지? 그 변화들은 C3H8이 메세인하고 에센으로 되는 반응이 다 기체일 때 야, 얘 구조식을 그려봐야 되겠지. 꼭 굳이 그리지 않아도 무슨 결합이 있구나가 떠오르면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럼 그려봐. 이거지. 알아? 잔다. 뒤질라고. 어서 쳐 잘라고 지랄이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탄소 사이의 단일결합 2개. 탄소 수소 단일결합이 8개. 그지? 그렇게 해서 반응 엔탈피는 원래 대략적인 건데 대략 2 곱하기 탄소 사이의 단일결합 얘 값이 나와야 돼. 알려줄 거야 아마. 그리고 8 곱하기 탄소와 수소의 단일결합. 얘가 이제 반응물질에 있는 모든 결합이지. 생성물질에 있는 모든 결합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곱하기 탄소와 수소의 단일결합. 그지? 마이너스 또 탄소와 수소의 4 곱하기 탄소와 수소의 단일결합. 마이너스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이렇게 되겠지. 돼?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소거되고 그치? 요렇게 되는 반응 엔탈피는 2 곱하기 탄소와 탄소의 단일결합 빼기 1 곱하기 탄소와 탄소 이중결합. 결합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단다. 잤지 방금? 너희 새끼 참 자고 아주 그냥 나 내 목소리 부드럽다고 그냥 유용해 먹는 너희들이 밉다 미워. 이 새끼들아 왜 이렇게 자냐? 뒤질라고 아주 그냥 이것들이 아주 그냥 되는 거야? 너 지루해서 시계 봤지 지금? 아니, 못 읽었어요. 힘들어? 5분 쉴까? 야, 포즈 눌러. 시리겠다. 너 내 몸 좀 죽여버릴 거야. 엔트로피다, 엔트로피. 얘들아, 엔트로피. 내 엔트로피 하잖아. 그러면, 몇 번째 얘기하니까 좀 질기도 하는데, 이 엔트로피를 문과애들도 써보는 거 알아, 맨날? 막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야, 엔트로피 같은 거. 경제학 속에 엔트로피 막 지랄한다고. 엔트로피 그럼 무질 써도 이렇게 생각되잖아. 일단 니들 연력학 법칙들, 연력학 1법칙 1법칙 뭐게? 에너지 보존. 컨서베이션 오브 에너지. 이 법칙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야. 이 법칙. 3법칙이 얘를 알면 엔트로피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게 돼. 절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특정 상황에서는 이 엔탈피
몇 도씨 몇 기압에서 어떤 물질의 엔탈피는 알아 몰라? 몰라. 몰라. 근데 몇 도씨 몇 기압에서 엔트로피는 알아 몰라. 특수한 상황일 때는 할 수 있어, 계산은. 이 삼법칙이 절대영도, 결정성 고체, 그리고 그 입자가 구형일 때, 절대영도에서 엔트로피가 됩니다. 그럼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엔트로피가 돼요. 그 녀석.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을 거야. 절대영도에서 물체가 분자들이 운동해 안 해? 진동 운동을 한단다. 기억나? 몰라. 나기는 이 새끼야. 이렇게 규칙적인 입자 배열이 있으면 규칙적으로 진동을 해. 네? 이렇게 규칙적으로 진동을 하다가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확 공급하는 게 아니라 최소 단위로 하나하나 공급하는 거야. 이 에너지에도 최소 단위가 있나? 있대. 그게 양자 역할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양자 상태화, 연속성을 끊어내서 불연속성이 띄어진다. 마치 입자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이야. 불연속성이 나타나. 그래서 이 중에 에너지를 최소 단위를 입자 하나가 빡 빨아먹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 혼자 빠르게 움직여. 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혼자 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어.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엔트로피가 0이 아니게 되는 거야.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말이야, 이 최소 에너지를 막 한 20개 막 던져줬는데 한 놈이 계속 받아. 그게 돼? 그렇게 되겠냐고. 자연적인 변화는 그렇게 되진 않아. 이건 엔트로피가 굉장히 작은 값으로 수렴되는 거야. 얘네들이 넓게 20개를 각각의 20개의 원자가 따로따로 받는 게 가장 엔트로피가 크게 받아지는 결과가 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내용이거든. 열을 던져주고 에너지를 던졌을 때 특정 온도에서, 그래서 엔트로피는 특정 온도에서 열량 변화야, 열량 변화.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이름이 되게 이상한 사람인데, 씨 기억이 안 난다.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있어. 아마 독일 쪽인데, 기억이 안 나네. 독일이 없을 때라서 아마 프로이센 아닐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엔트로피 그러면 플랑크 아닌데, 그래 또 과학자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 그 사람은 자살했거든. 진짜로 천재 물리학자인데 자살했어. 혹시 알아? 몰라? 그 사람이 자살해서 무덤에다가 흉상을 새겼는데, 독일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만든 엔트로피 공식 딱 적어놨어. 에덴은 알지? 자연로그. W가 경우의 수야. K가 볼츠만 산수. 근데 이름이 루트비히 볼츠만이다. 루트비히 볼츠만이다. 볼츠만 상수 하니까 루트비히 볼츠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 통계연력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의 논쟁 주제가 원자가 있느냐 없느냐였어. 원자가 있느냐. 근데 이제 볼츠만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원자가 있어야 되거든.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에너지를 막 원자가 받으면 막 더 빨라져. 얘네들은 좀 선선히 움직이고, 이렇게 통계연력학의 시초로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서 막 증명해봐라,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고 그 원자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반대학파 애들이 엄청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못 견디고 자살했어. 그랬나? 아무튼 뭐 그리고 자살했어. 그래서 엔트로피 하면 난 이게 떠오르거든 사실. 그래서 엔트로피 값을 계산할 수 있다니까. 엄청나지? 절대 용도에선 얘가 1이야. 그러니까 0이야. 로그 1은 0이잖아. ln이라고. 그지? 자, 아무튼 엔트로피다. 자, 엔트로피가 무질서도라고 표현하면 애매한데 맞아. 애매한데 맞아. 맞는 것 같아. 그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질서도. 그런데 애매한데 맞아. 응? 맞고. 클레페이로. 이름 이상하지?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하고 클레페이론이라는 사람이 함께 엔트로피에 대해서 기억났어. 이름이 기억나니까 후련하다. 이렇게 후련해. 특정 온도에서 열을 내뱉고 들이마시고 하는 그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 리버서블이 붙어야 돼 사실은. 이게 뭔 개같은 소리야 싶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안 할 거야. 있지만 안 할 거야.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근데 아무튼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연력학 제3법칙처럼 정확한 절대 엔트로피 값 몇 도씨에서 몇 켈빈에서 절대적인 엔트로피 값을 가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보통 엔트로피도 델타 S를 측정한다. 델타 S를 측정해. 그래서 델타 S가 어떻게 될 때 자발적이야? 0보다 클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자발적인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법칙이야? 제2법칙인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어. 어떤 게? 지난주에 우리 개 종류했지.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 중에서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물질 교환, 열 교환, 에너지 교환이 같이 일어나면 열린 개. 물질 교환은 안 되는데 열 교환, 에너지 교환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닫힌 개. 둘 다 차단됐다. 고립개. 연력학 제2법칙은 고립개에서야. 고립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 그럼 그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다. 그 변화가 안 나타나. 그러면 엔트로피가 증가한 채로 있는 거야. 그래서 변했어. 그러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치? 고립계는 우리가 뭐 참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알아들어? 근데 말이야. 이 고립계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와 주의를 자꾸 건드리거든. 왜? 이 개와 상호작용하는 주의까지의 범위를 고립계로 잡으면 돼. 그치? 나랑 상호작용하는 주의까지가 고립계야. 나를 개로 잡았으면 이렇게 나 혼자만 영역을 잡는 게 아니라 나의 영향을 받잖아. 그치? 다 내 외모를 보고 뿅 가고 막 얼굴만 봤다 하면 잘생겼다 그러고 내가 말했다 그러면 부드러운 목소리 그러면서 잠들고. 그치?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요 영역까지가 우리 개로 잡으면 되는 거야. 고립대로. 알아들어? 그래서 개하고 전체 엔트로피를 고립계로 잡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성돼? 개의 엔트로피랑 주위의 엔트로피로 잡을 건데, 그치? 돼? 얘가 자발적인 반응이면 어떻게 돼? 0보다 큰 변화로 나타난다. 알아들어? 그러면 우리 물질과 에너지의 요 엔트로피 영역에서는 중요한 게
엔트로피를 비교할 수 있느냐야. 고체보다 액체 엔트로피가 크고 거기 써져 있는 거야. 기체 엔트로피가 확실히 크다. 알아들어? 1번. 별표 쳐. 부등호에.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체 분자수가 많아질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혼합물일 때가 혼합되지 않을 때보다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야. 알아들어? 근데 말이야. 요 괄호 4번은 완자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바꿨거든? 원래 좀 더 복잡하게 건드렸는데, 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걔는 이제 주위의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이야. 응? 원래 여기에서 너 깁스 에너지 들어봤지? 뭐야? 뭐 이렇게 고등 진학 준비를 대충 했어? 그러니까 떨어지지. 저 물리는 잘하는데 물리야 이 자식아. 근데 너를 자, 알았어. 아니 했을 줄 알고. 그런 거야. 아니 욕하는 중인 건가? 욕하는 건 아니야. 이 정도를 내가 하는, 이 정도 얘기하는 걸 내가 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얘네들은 뭐 그러면 벌써 저 새끼 저런 욕했어 그러면서 나랑 떨어졌을 거야. 그지? 더러운 새끼냐, 똥이냐, 그치라고. 아무튼 했을 줄 알고. 자, 아무튼 주위의 엔트로피는 T분의 Q라고 했잖아 아까. 그 Q가 엔탈피가 되는 거야. 누구? 개 엔탈피. 변화의 온도 나눠진 게 주위거든. 근데 걔가 잃어버리면 주위는 얻어가니까 마이너스. 얘가 이제 주위의 엔탈피, 엔트로피 변화로 표현될 건데, 이렇게 적었다가 아니네 하고 고쳤거든. 안 나오네 하고 완자 보고 막 고친 게 이거야. 근데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발전돼서 넘어가면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 화공과 갈 거야. 그러면 뭐 알아둬도 상관은 없지만 몰라도 돼. 고등학교 과정에선 이걸로 끝인 것 같아. 자, 0보다 클 때 무슨 반응이야? 자발적인 변화야. 자발적인 변화는 전체 엔트로피가 0보다 클 때 일어나고 0보다 작을 땐 비자발적인 변화야. 그러면 비자발적인 변화는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에너지를 공급해주거나 빼주거나 하면서 비자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게 이제 뭐지? 전기분해. 전기분해 이렇게 너희들 물 가만히 두고 보면 수소랑 산소로 분해돼? 안 되잖아. 막 보고 있으면, 째려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눈치 봐서 분해되겠지. 그런 짓 하냐고. 안 일어나. 자발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 전기 에너지를 막 공급해줘서 얘네들이 분해되게 일어나게 만든다고. 이게 비자발적인 반응을 억지로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근데 말이야, 32쪽으로 배우자. 숙제 먼저 생각해봐. 숙제. 나 완전 어디 있니? 내가 먼저 여기 있구나. 깜짝이야. 오늘 숙제 좀 많다. 112쪽부터 128쪽까지. 너 오자마자 숙제가 좀 근데 이미 했냐? 엔트로피 시험 보면 안 돼. 시험 대비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할 건데요. 그래요? 네. 네. 진도 후다닥 나가서 한번 경험해 보고 해. 네. 나는 반복 학습의 효과를 믿거든. 뭔 말인지 알아? 중간고사 끝나면 까먹겠지. 뭐? 126쪽까지라고요? 아이씨 진짜.
128. 아, 네. 그 너무 많다 싶으면 홀수나 짝수라도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해라. 알았어? 너 때문에 해주는 거지. 많은데? 아예 안 해버릴까? 홀수나 짝수라도 해. 알았어? 눈치 보니까 안 할 것 같아. 자, 아무튼 32쪽에 보면 모든 온도에서 자발적인 반응, 이게 일부러 안 읽었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 어떤 온도의 범위에서든 다 자발적이려면 개의 엔트로피도 0보다 커야 되고, 그지? 개의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려면 델타 H가 어떻게 돼? 개의 엔탈피는 0보다 작으면 되겠지. 얘가 주위의 엔트로피니까. 뭔 말인지 알아? 아이씨. 돼? 그러면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면 항상 진행되고 있어. 어떤 외부에서 야 일어나지 마 하는 어떤 그게 가해지지 않으면, 에너지가 가해지거나 뭐 외부 조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항상 진행되고 있어. 이런 변화는. 예를 들면 안 떠올라. 그러니까 넘어가자. 어떤 반응인지 기억이 안 나. 자, 아무튼 넘어가자. 그리고 항상 비자발적이지. 모든 온도에서 비자발적인 반응이라고 나와 있으면 개의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작고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고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돼? 그러면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작다는 건 개의 엔탈피는 0보다 커.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야. 흡열 반응이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런 반응 드물다. 있나? 드물어. 드물어. 찾기 힘든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떠올라. 항상 비자발적이야. 모든 온도에서 비자발적이야. 3번과 4번은 안 할까 했는데 하자. 이 앞선 시간이랑은 안 했어. 완전히 안 나오거든. 자, 아무튼 온도가 높을 때 자발적이라는 건 일단 온도가 낮을 땐 비자발적이라는 얘기야. 얘가 높아지면 얘 값이 커져야 돼. 얘가 큰 영향을 미쳐야 돼. 그러면 일단 온도가 높아질 때 작아지잖아. 결국은 값이. 그지? 엔탈피 변화가 있으면 작아. 얘 값이 점점 마이너스 값으로 작아져. 그러면 일단 저온일 때 델타 S가, 요거는 델타 S 개의 엔트로피가 일단 0보다 크고 델타 S 주위의 엔트로피가 0보다 작은 상태인데, 그치? 온도가 높아지면 낮은 온도에서 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저걸 설명할 길이 없네. 저걸 설명할 길이 없어. 안 나오던 내용이라 완자에서. 나 진짜 얘네들은 요걸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 같아.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자.